안녕하세요. 이번 2부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행연습과 노즈워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산책의 중요성처럼 보행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행연습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보행훈련이 된 경우와 보행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된 경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제가 없겠죠. 편안하게 산책하시고요. 편안한 산책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려견이 돌출행동입니다. 갑자기 끌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나 타견한테 갑자기 덤비다든지 이것도 보행훈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훈련은 뭐냐면은 보호자와 반려견이 호흡을 맞춰서 그러니까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같이 편안하게 걷는 게 보행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행훈련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산책할 때 편하다. 반대로 보행훈련이 안 된 경우는 산책훈련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반려견이 앞으로 끌 수도 있고 옆으로 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줄을 갖다 보호자 다리를 말아가지고서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이제 넘어지다 줄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 심하게 넘어지면요 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행 연습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동물한테 훈련이 된 견들은 피해를 안 줍니다. 이게 뭐 단순히 걷기 훈련이 아니라 이 걸으면서 배려도 하고 자제도 하고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된 경우는 반려견이 가다가 반려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견이나 사람한테 짖죠. 막 짖고 아니면 쫓아가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학생들이 공과 공동하고 있으면요. 공을 좋아하는 반려견은 쫓아나갑니다. 그지 뭐 축구면 축구의 멤버 아니면 농구의 멤버가 되고서 자기도 아직 축구를 하던가 농구를 이제 하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반려견 출입이 이제 금지된 거죠. 그 다음에 사고와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행 훈련이 된 경우는. 그러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안 일어나니까요. 이건 뭐냐면은, 반려견이 이제 줄을 끌게 되면요. 이제 소형견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으시던가, 이렇게 잡으시던가, 다양하게 잡으세요. 근데 대형견을 산책하는 반려견을 시키는 분들은요. 줄을 갖다 손을 갖다 낍니다.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놓칠 것 같으면 또 손을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다만 이 줄이 짧은데요. 이제 줄이 길다고 가정하면요. 반려견이 갑자기 줄을 확 당겼을 때 이제 손이 펴지겠죠. 손이 펴지는데 팔목에 줄이 걸려갖고요. 보호자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팔목과 어깨, 목, 허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충격에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 사용한 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런 돌발사항이 훈련이 된 견들은 거의 없습니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훈련이 안 된 견들은 이렇게 막 보호자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호자 줄을 말아갖고 보호자 다치는 경우도 있죠. 아니, 보행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아니,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반려견들에게 어떻게 보행 연습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 사진상에 보면 이제 보행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 줄과 짧은 줄, 줄의 길이가 있고요. 보면 긴 줄에서는 걷기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긴 줄을 갖다가 잘 정동해서 짧게 잡고서 걷기 훈련도 하고, 또는 공놀이는 왜 긴 줄 갖고 공놀이하면 이 짧은 줄은 공을 던져도 바로 이 앞에 갈 때 못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멀리 던지냐면은 긴 줄이 필요하죠. 근데 다만 긴 줄은 앞에 교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인과 타 동물한테 피해를 안 주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와훈련이요. 와훈련을 왜 줄을 메고 하냐면은, 와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줄을 메고 하는 겁니다. 줄 없이 와하면요. 안 오죠. 반려견이 오고 싶게 오고, 그 반려견이 이렇게 본인 생각대로 뭔가 이유가 있으면은, 그거 다 끝나고 옵니다. 그러면은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서로 하는 왔다 갔다 하죠. 보호자는 이게 사람 말 하고요. 반려견은 뭐 이렇게 지져갖고 말뚝을 하겠죠. 그래서 긴 줄 사용은 그렇게 하고, 짧은 줄은 보면은 1m 20,
이게 한 이제 1m 좀 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m 10이나 1m 정도 되는데요. 1m 20줄 이 정도 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짧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걷기 연습하시다가 네. 한 3분의 2 정도, 한 60 정도, 70 정도 이제 잡습니다. 줄을요.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면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짧게 잡고서 이제 걷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진상에 보면은 그 반려견이 그 보호자하고 거의 동일선에서 좀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줄만 잘 컨트롤해도 보행 연습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예. 줄을 잡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예.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소장님이 이렇게 뭔가 옆에서 보여주시니까 전문적으로 보여지는데, 예. 줄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m에서 1m 한 10, 2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게 줄의 이제 길이만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형견을 갖다가 산책할 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잡아도 되고, 이게 팔목을 넣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소형견은 몸무게가 해봤자 한 2에서 한 5kg 사이 되는 거니까요. 그 갑자기 끌고 나가도 충격에 대비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대형견이라면 이제 한 30kg 이상 되는 견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요. 이 팔목 끼는 거는 이제 보호자 선택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 갑자기 내 반려견이 끌어당겼을 때 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안 놓치려고 이제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줄을 마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노출이 풀릴 리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반려견이 이제 보행 연습이 안 돼가지고 돌발상이 일어난다면요, 진짜 큰 부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화를 보면서요, 끌려간다고 하죠. 이러면 팔이 안 빠지니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그때 훈련견이 체중이 한 40kg 됐거든요. 40kg 할 때 제가 긴 줄을 잡고 있었어요. 왜 긴 줄 잡고 있었는 뭐냐면은 이 교정훈련입니다. 이 훈련견은요, 공만 보면 자제력이 상실되니까 자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을 던지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줄을 사용한 건 뭐냐면은 짧은 줄 하면은 바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긴 줄 잡으면은 준비했다가 이제 당기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갑자기 순간 당기니까 긴 줄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견을 줄을 잡으실 때는요, 일단 엄지를 낍니다. 엄지를 끼고 줄을 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손이 보면요, 이 보통 저희가 훈련할 때 보면 줄 잡으세요. 그러면 이 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 힘쓰기가요, 좀 번거롭고 약합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훈련할 때 보면요, 자동차에서 수동 기어 아시죠? 그러니까 반려견이 옆에 있으면은 이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이렇게 옆에 하면서 몸 안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앞으로 나가면은 뒤로 하면서 뒤로 이렇게 사인 보내죠. 근데 반려견이 뒤쪽에 있으면은 앞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손목이 보면요, 안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사가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 훈련사 보조만 잘 걸어가요. 근데 보호자가 같은 훈련견을 데리고 훈련하면요, 반려견이 앞서 나가든지 뒤에 딸려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왼손목 움직임을 안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면은 이 뒤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잡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잡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이렇게 잡고 가시다가 만약에 돌발상으로 반려견이 갑자기 줄을 당겼습니다. 그럼 이 왼손으로 잡으면서 안 돼 하면서 한번 중지를 해주시는 거죠. 안 돼 하고 중지해주면은 일단은 중지했지만 여기서 중지가 될 수 있고 반려견이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오른손에서 두 번째 다시 안 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려견이 중지할 수 있지만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줄이 쑥 풀려요. 손만 피면 줄이 이제 얘들 보면은 이렇게 줄 살았으니까요. 손만 피면 줄이 쭉 풀립니다. 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엄지에 낀 걸 찾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음에 선택하셔야 돼요. 벌써 한 번, 여기서 이제 두 번 하셨으니까요. 두 번 뭐냐면 주변 정황 판단,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과 타 반려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내가 이 줄을 놨을 때 그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 이게 손가락 갖다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그런 줄 싹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팔목 끼어 있으면은 손을 펴도 걸리게 되니까 팔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놔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놓게 될 경우 내 반려견이 타인을 물 수 있고 타견을 물 수 있고 혹시 차도로 뛰어들면 자동차에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줄 놓을 때는 주변 정황 판단을 해가지고서 네. 잡고 계실 것인지 놓을 것인지 네. 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에서 보면은 이제 줄에 이제 이렇게 신호라는 게 있어요. 줄을 갖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군요. 평소에 보호자 반려견의 이 줄의 신호 간격에 따라서 가자는 얘기냐, 쓰라는 얘기냐, 아니면 이 방향 전환도에 보면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방향 줄을 갖다 신호 보내십니다. 왼쪽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신호 보내면요. 반려견이 가다가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보호자가 반려견한테 뽀삐야 왼쪽으로 가 말씀 안 하셔도요. 줄만 왼쪽으로 살짝 한번 터치만 해주셔도 왼쪽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그러고요. 또 반려견이 걸을 때 줄을 갖다 한 번 터치하냐, 두 번 터치하냐, 세 번 터치하냐에 따라서요. 반려견과 서로 상호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한 번이 쓰라는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 휴식 보호자가요. 한 번 당겼을 때는 터치했을 때는 쓰라는 얘기다. 두 번 했을 때는 이게 방향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가자는 얘기고요. 이게 뒤로 할 때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요. 그 다음에 위로 했을 때는 보통 앉거나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줄의 그 사인의 그 위치, 그 다음에 터치 횟수가 굉장히 반려견하고 무언의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예. 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줄이 보면 이제 이 줄이 천이에요. 천이고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안 갖고 나왔는데 줄이 보면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이론 줄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텐 줄로 고리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반려견하고 산책하다가 저 앞에서 설명드렸죠.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아니면은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줄로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매놓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기둥에다가 반려견을 이렇게 딱 매놓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 반려견이 얌전한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게 줄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려견요, 욕구가 강한,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견이에요. 보호자가 상점에 들어가네? 나도 가야지 하면서 반려견이 줄을 딱 무릎 끊고서 따라가는 경우죠. 이 줄을 물으면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가 저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려견 산책하다가 상점에 물건 살 때는 그 입구에서 그 상점 주인분한테 물건 주문하고 거기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반려견은 밖에 매놓고서 내가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이 반려견을 갖다 메어놓는 훈련도 이렇게 과목이 있어요. 그 경우는 이 천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쇠줄로 된 걸로, 그러니까 물어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쓰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책하실 때는 사람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화가에서는 줄을 갖다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짧게 잡고서 진행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타인이나 타 동물한테 피해를 안 주는 한적한 곳은요, 줄 길이만큼 최대한 길게 주시는 거예요. 길게 주시되 반려견이 줄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쭉 끌고 가면은 안 돼 하고 줄을 주면서 약간 줄에 여유가 있을 정도만 반려견이 리드,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 있게 허용하시면 좋습니다. 농구에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배웠는데 리드줄을 잡을 때 왼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소장님, 간혹 이제 줄을 맨 상태에서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보호자님들의 통행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반려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시키는 훈련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걷기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훈련사들은 이제 각취 훈련이라고 많이 이제 저희는 용어 각취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각취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이제 거리감을 갖고 계시는가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보통 밖에서 많이 그러니까 사회 쓰는 게 산책 훈련 아니면 걷기 훈련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훈련에서 이제 화면사 보면 바른 자세죠. 바른 자세 보면은
제가 그 훈련기랑 걷는데 훈련기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지만 저를 100%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저를 바라보지만 일부는 앞에 전방, 앞을 주시하면서 그럼 제가 이동할 거리를 갖다가 장소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옆에서 걷기입니다. 옆에서 걷기인데 보면은 제 발하고 반려견 발하고 거의 같은 선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끌지 않아야 되는 거죠. 끌면은 이게 걷기 훈련이 아니라 네. 끌려간다. 네. 다녔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책 갔다 오시면요. 나는 오늘 죽는 줄 알았어. 그런 표현 쓰거든요. 왜? 온몸에 진땀이 흐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반려견을 갖다 키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반려견이 뭐 200kg 되는 반려견인데요. 제가 만약에 200kg 되는 반려견을 산책한다. 네. 훈련이 됐으면 돼요. 코끼리도 보면 훈련됐으면 이렇게 조련사가 잘 타고 다니잖아요. 네. 데리고 다니고요. 근데 만약에 훈련이 안 됐다면요. 그 반려견 저를 놔두겠습니까? 전 날아다녀요. 연처럼요. 뒤에서 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쁜 자세는 이제 끌면서 이제 이게 줄을 갖다 팽팽 끌면서 앞장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산책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그 손도 아프고, 막 이렇게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힘들면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뭐 젊으니까 난 힘이 있으니까 안 돼 하면 되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완력에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끈다든지 아니면 이 줄을 갖다 좌우로 막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줄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만 잡는 게 아니라요. 좌측 하면 또 좌측 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좌우 손 번갈아 하시면은 이 줄로 인해서 보호자의 발을 이렇게 마는 경우가 없죠. 발이 뺑뺑 돌아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반려견이 이게 뒤로 가잖아요. 그럼 줄을 갖다가 뒤로 돌려서 딱 이렇게 좌우 손을 갖다 쓰시면은 그 보호자와 반려견의 줄이 엉킴은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 뒤에서 오는 경우 있어요. 네. 뒤에서 오는 경우는 이제 훈련 목자면 기다려가지고 교정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이 강제로 이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빠져서 걷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자세는 나쁘지만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한 훈련을 갖다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보행 연습 주제를 마치고 노즈워크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니, 소장님, 노즈워크가 저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인 건가요? 노즈워크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즈워크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진행을 많이 보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노즈워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반려견의 후각 활동을 갖다가 약간 이제 후각 활동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 놀이며 이제 저는 훈련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훈련이다 보면요. 선별 훈련 있고 선별 후에 탐지견이 있다.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별 과정, 훈련 과정 겪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선별 훈련 하기 전의 과정이 노즈워크로 이제 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즈워크의 유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K9이라고 미 육군 군경부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특수대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군경부대에서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별훈련 과정 전에요. 반려견한테 이제 그 흥미 유발, 그러니까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덤벨 이용해서 이제 흔적지 이렇게 냄새나는 취기를 이용해서 이 노즈워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즈워크 했을 때 효과가 이제 보면 여기 스트레스 해소라고 했습니다. 그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맞지만요. 이게 또 과하면은 스트레스가 또 역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좋다고 많이 먹으면 과식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감 맛있다고 꽃감 많이 먹으면은 소화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실증을 느낍니다. 실증을 느끼면은 다음 시간에 노즈워크 놀이를 하려고도 반려견이 흥미를 안 갖겠죠.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노즈워크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에다가 이제 사료나 간식 감춰 두신다든지 아니면 종이컵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감춰 두신다든지 아니면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감춰 두신다든지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반려견한테 이건 훈련이다. 놀이하러 갔다가 명확히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하시다 보면 약간 경각심이 느슨해져 갖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종이컵이라면요. 간식을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던져놓습니다. 네. 그럼 반려견은 평상시 하던 대로 이 간식 있고 사료가 지금 냄새나니까요. 이렇게 종이 헤집하고 이렇게 먹게 되죠. 이 먹게 되는데 이 종이나 과자 봉지가 밖에 나가면요. 네. 요즘엔 이제 먹는 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과자 먹으면 이게 가루까지 탁 털어갖고 다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항상 멍프니까 네. 과자 먹다가 맛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길에다가요. 그거 갖다가 이제 당연히 노죽에서 이거 헤집어서 먹어본 습관이 있으니까 발행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물질 섭취에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장난감이 아니라 후각 활동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장난감으로 알고 있었던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는 예. 순간인데 그렇다면 노즈워크는 어떻게 활용되고 예. 노즈워크를 통해 얻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노즈워크를 이제 훈련 활용도를 보면요. 보통 이제 복종 훈련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훈련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견한테 이제 응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진 보면 이제 훈련에 의욕을 갖다가 고추에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훈련하면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반려견은 눈이 바짝바짝거립니다. 근데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난 예술가 체질이야 그러면요. 네. 책보다는 음악 하기를 좋아하고요. 뛰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사람과 음악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취미생활이죠. 그럼 공부하는 사람도 등산을 좋아할 수 있고 수영을 좋아할 수 있고요. 음악하는 분이나 예술 체육하는 분도 체육에 이제 수영 과목 빼놓고요. 네. 또 수영도 좋아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등산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 공통점 만드는 게 노즈워크에서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러면 반려견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이와 아니면은 냄새 나는 흔적지 치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주인의 수건 같은 걸 감춰놓고서 찾아보고 한다든지 네. 그걸 갖고서 의욕을 갖다가 이제 고추니까 높여주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지 않고 항상 재미날 때 멈춰주시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집중력 향상입니다. 산만하고 이제 집중력이 부족한 반려견들한테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가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피면은 맛있는 간식이 있어, 사료가 있어. 그러면은 이 반려견은 예전에는 보호자분이 간식을 바로 줬지만요.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서 간식을 먹게 됩니다. 네. 그런 성취욕도 있고요. 또 보이는 간식과 보이지 않는 간식이 약간 이제 후각을 자극하는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만약에 또 이게 보이는 곳에 놨을 때는 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놨을 때는요. 네. 후각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 정신이 집중된 거죠.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침대 밑에 있을까? 책상 밑에 있을까? 그러면서 운동도 하게 되고 또 그 의욕도 이제 많이 높여주게 되는 거죠. 네, 소장님, 예. 한 매체에서 산책할 때 이물질을 주워 먹는 반려견들은 그냥 그 후각 활동을 좀 냄새를 너무 많이 맡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예. 노즈워크랑 이물질 섭취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이제 노즈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 향상시켜주고 의욕을 갖다 이제 증진시켜준다, 올려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반려견,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반려견이 했을 때 100마리 다 이렇게 좋아지냐? 네. 거기서 이제 약간 또 이렇게 돌출행동하는 견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식탐이 많은 견이요. 나는 뭐든지 다 먹어. 네. 소화 다 시킬 수 있어. 네. 그런 반려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사료량을 제한을 하거든요. 네. 그건 비만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반려견은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나는 10개의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보호자는 너 비만이 나서 5개 먹어야 돼. 그럼 5개는 어디서건 자기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책 나가면은 신발 따죠. 길에 딱 간식 들면 신발 따면서
번개처럼 먹습니다. 보호자도 동시에 보는데요. 네. 안 돼 하고 달려가지만 벌써 목이 넘어가서 꿀떡. 그리고 시침이 딱 떼죠. 안 먹었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식탐이 많은 견이나 네. 다음에 이제 그 사료를 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위생을 따지잖아요. 네. 아무리 반려견이지만 이 지정, 이 식기나 네. 그래서 저희도 물을 따면 컵에 따라 마시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손바닥, 그러니까 그 간식이나 사료를 줄 때는 손바닥이나 이제 식기에 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이제 던져준다, 바닥에 떨어진 걸 먹는 습관이 있는 견은 같은 식탐이 많은데요. 그럼 거실 바닥에 있는 거 먹은 견은 산책 나갈 때 바닥에 있어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먹어도 돼. 왜? 내가 거실 바닥에 있는 거 먹었으니까 뭐 산책 가다 있으면 덤이지 보너스야 하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과 휴지 용기로 사료 간식 섭취, 그러니까 좀 전에 노조코 설명드린 네. 것처럼, 그러니까 먹는 게 좀 이렇게 풍요해지니까요. 네.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 음식물 다 안 먹고 이렇게 남기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식탐이 많은 경우는 거기서 응용력을 발휘해가지고요. 보호자 몰래 다 채우고 온다는 거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떤 반려견은 산책할 때 너무 앞서가고, 어떤 반려견은 산책할 때 너무 땅에 코만 박고 다니고, 이 산책할 때 걷는 것과 그다음에 노즈워크의 비율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앞선 시간에 산책 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측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한 1시간, 3km는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이제 예측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거 뭐냐면은 산책할 때 만약에 그 산책거리 500m면요. 반환점 250m. 그래서 처음 나가서 한 5분 정도 냄새 맡게 하고, 네. 반환점에서 냄새 맡게 하면, 냄새 맡으면서 배수도 하겠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한 500m 정도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한 5분 정도 네. 또 냄새 맡고 배설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요. 1시간에 거의 한 4에서 5km 산책하게 되고요. 운동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냄새를 맡고 산책했을 때는 2에서 3km. 같은 1시간 했을 때, 네. 냄새 맡고 했을 때는 2에서 3km. 네. 그 반환점을 정해놓고서 냄새 맡게 할 때는 한 4에서 5km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즈워크 할 때 이제 산책할 때는요, 냄새 나는 걸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네. 정해주시는 게 오히려 산책할 때 더 많은 거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산책으로 고민하시는 구민분들께서 은근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구민분들의 편안한 산책을 위해 우리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구민분들에게 정리해 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산책을 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호자의 컨디션, 반려의 컨디션, 그 다음에 체형과 몸무게 보시고 또 산책 장소도 고려해가지고요. 산책량을 갖다가 이제 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제 걷기도 좋지만 가끔 이제 건강이 허락된다면 좀 빠르게 뛰는 것도 굉장히 반려견 건강과 제가 말씀한 보호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예. 소장님, 다음 예. 시간에는 특별 게스트가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던데, 예, 예. 우리 소장님이 안 나오시고 누가 나오시는 건가요? 그걸 미리 이제 알려드리면 안 되죠. 예,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는 그 입양 주제로 특별한 게스트가 아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예. 다음 시간 말고 다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예, 예. 안녕.